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곧 인의 단이다.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데 관심을 갖게 되니 직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나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직업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왕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를 만들어 귀함과 처남에 차등을 두었다.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다우며 기술자는 기술자답고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순자는 각자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는가? X. 맹자는 백성은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선비는 항산 없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5. 순자는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는가? 5.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하며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한가? 5. 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 실현되므로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야스퍼스는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에게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는가? 5. 야스퍼스는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하는가? X. 야스퍼스는 인간은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기술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없는가? X. 하이데거는 기술은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X.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수단으로만 여길 때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가? X.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술의 본질이 윤리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노자는 무의 자연을 주장하였다.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가? X. 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해가 아니라 존비친소를 구분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가?
X. 공자는 의로움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해도 된다고 보았다.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하는가? X. 노자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였다.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까운가? 5. 노자는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쟁의 덕이 무의자연의 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를 완성해야 하는가? X. 노자가 아니라 공자만의 입장이다.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긴 하지만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X. 플라톤은 예술은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예술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작업이어야 하는가? X. 플라톤은 예술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데아를 모방한 사물을 모방하는 활동일 뿐이라고 보았다. 예술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X. 플라톤은 예술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하는가? X. 플라톤은 예술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라고 보면서도 올바른 품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예술활동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예술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 5. 플라톤은 예술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는가? 5. 롤스의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X. 롤스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는가? X. 롤스는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가? X.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가? X. 롤스는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부정의할 경우 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으로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만 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자연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으므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리바이어던에게 권리를 양도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통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는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자연 상태의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하는가? X. 홉스는 주권자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 즉 리바이어던이라고 보고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회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하는가? X. 로크는 사람들은 정치사회에 들어갈 때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가? 5.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로 인해 폐단 전쟁 상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는가? X. 로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집행권을 정치사회 즉 국가에 양도한다고 보고 개개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지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과정을 통해 담론 참여자의 이성에 따라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하는가? X.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가? X.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는가? X.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하는가? 5.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인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 재논의해서는 안 되는가? X. 하버마스는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대지가 단지 흙은 아니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이다.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통로이다. 레오폴드는 대지를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벤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는가? X.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인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X.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가? O. 테일러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가? 5. 벤담은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는가? 5. 벤담은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는가? 5. 테일러는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는가? 5. 레오폴드는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이다. 칸트는 선의지는 경향성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의식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로 보았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행위여야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이익의 최대화와 같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는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하라고 하지 않았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의식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여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형벌의 목적은 국가 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다.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하며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이다. 루소는 형벌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다고 보았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다.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며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으며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공적인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칸트는 응보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닌가? X. 루소는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라고 보았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 형벌인가? X.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도적 형벌이라고 보았다.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닌가? 5. 칸트는 형벌권의 기초는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인가? 5. 루소는 사형은 국가의 적으로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가? X.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국외 추방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조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제도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 없이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절대 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 의무를 가진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는가? 5. 롤스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법 국가와 같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원조 의무 이행에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는 없는가? X. 싱어는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즉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없을 때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가 공리 증진에 기여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누가 물을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삼으며 죽음을 꽁무니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 망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와 벗을 하고 싶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았고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하였다. 누가 애욕과 존재와 무명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을 알고서 보니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마쳐서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석가모니는 죽음이 윤회의 과정으로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현세에서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면 윤회로부터 벗어난다고 보았다.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벗어나는 것인가? X.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가? 5. 장자는 삶과 죽음은 운명이므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온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일 뿐인가? X. 석가모니는 오온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 알게 되는가? X.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이 아닌가? X.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이라고 보았다.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칸트는 모든 국가가 평화적 연방으로서의 연맹의 구상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모겐소는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쟁 상태이며 권위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X.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평화연맹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하는가? 5. 칸트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는가? X. 모겐소는 국제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겐소에 따르면 국가 간의 동맹 없이도 세력 균형은 가능할 수 있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는가? X. 모겐소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본질은 모두 권력 투쟁이라고 보았다.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한가? X. 모겐소는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한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 행위를 반대하였다. 무지의 배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롤스는 무지의 배일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과세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X.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최소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5. 노직은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소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롤스는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현현하는 매개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는가? X.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성과 속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5. 엘리아데는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들로, 즉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 그 자체인가? X. 엘리아데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는 성 그 자체가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통해 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가? X.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 X.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